네, 이렇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북반구 전체가 극심한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온난화가 아닌 열대화 시대로 돌입했다는 경고의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기상재난 기자와 함께 지구촌과 한반도의 이상기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폭염 초비상과 함께 저희가 화면 왼쪽 위에 지금의 기상 상황을 정리해봤거든요. 이란 같은 경우는 체감 온도가 66도를 넘고 있고 네, 남극 맞습니다. 얼음은 역대 최저치다. 함께 정혜윤 기자 설명과 함께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구 평균 기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7월 같은 경우? 네, 지금 이 7월에는 지금 17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역대 1위 기록이 2019년도에 네. 16.63도였는데 이 기록을 지금 경신한 상황이고요. 7월에 17도를 넘어서면서 7월 이 3주간의 지구 평균 기온이 지금 역대 기록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 지구 전체의 온도를 네, 평균 맞습니다. 온도? 이 네. 기록이 지금 3주간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다음 달 이 상순쯤이 되면은 이 공식 7월 달 이 기온이 공식적으로 집계가 돼서 발표가 되겠지만 기후 전문가들은 올해 7월이 역대 가장 더운 한 달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공포스럽지만 지금의 기후 변화가 이제 지금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 남부는 물론 유럽과 아시아 곳곳에서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WMO 세계기상기구에서는 앞으로 5년 내에 올해 7월보다 더 더운 날씨가 찾아올 확률이 지금 98%에 달하고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내로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 한계치이잖아요. 예. 1.5도 이상 오를 확률도 66%에 달한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온난화가 아니라 열대화가 어울린다 이런 말까지 네, 나오고 맞습니다. 있는데 어느 정도로 이렇게 폭염이 심각한 겁니까? 전 지구가 지금 뭐 펄펄 끓고 있다라고 이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지금 미국 남부 그러니까 저희 기자가 지금 앞에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잖아요. 네. 폭염이 심하기 때문에 이 선인장도 견디지 못하고 지금 말라 죽은 현상이 나타날 정도인데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붉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지금 빨갛게 지금 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온도를 보시면 40도 가까이 기온이 치솟았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지금 낮 동안 고온 현상이 발생한 뒤에도 낮 기온이 식지 않고 그러니까 열기가 식지 않고 밤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상황이고 밤 사이 그러니까 열대야라고 하죠. 밤 더위도 지금 기온 자체가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낮 동안 열기가 쌓인 상태에다가 밤 더위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열돔 현상이라고 하죠. 네, 계속 열기가 축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더위가 축적이 되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빨갛게 기온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미국 남부 지역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에서는 지금 고온이 지속하면서 산불 피해가 급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란에서는 체감 온도 자체가 66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인간이 지금 버틸 수 있는 그런 한계치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기온이 오르면 이제 체감적으로 기온을 낮추는 그런 장치가 몸 안에서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장치조차도 지금 몸 안에서 작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살인적인 더위라고 지금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고 이 중국에서는 한때 고온으로 몸살을 앓았다가 지금 5호 태풍이 지금 중국 남부로 들어가면서 최근에 태풍 상륙으로 인해서 폭우랑 홍수 피해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기온 상승의 직격탄을 맞는 곳 가운데 하나가 극지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름인 우리와는 달리 지금 남극은 한겨울인데 남극해 바다 얼음이 아까 얘기한 대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극의 바다에 떠 있는 그 얼음의 양, 해빙이라고 하는데 이 양이 20% 정도가 줄었다는 건데요. 이게 1980년대 이후에 최저 수준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이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예상할 수 있는 그런 통계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수준이고 이번 남극에서 일어난 이런 일은 발생 확률이 그러니까 70억 분의 1 정도로 아주 드문 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겨울에 이 남극의 해빙의 양을 정확히 예측하는 일이 로또에 당첨될 그런 확률보다도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극 해빙이 녹으면 이 해수면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일단 이 특히 남태평양 이 섬나라가 가장 지금 위험한 상황인데 이런 섬나라뿐만 아니라 저지대 도시들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이제 온난화에다가 우리가 꾸준히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엘니뇨가 가세한 영향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기후학자들은 올해 이런 이상 기후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온난화에다가 엘니뇨 영향이 가세한 것이 가장 결정적인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앞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온난화가 역대 이 최고 수준으로 지금 치닫고 있고 예. 그리고 열대야 역시 슈퍼 엘니노 수준으로 강하게 발달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뭐 곳곳에서 살인적인 폭염이 나타나고 있고 예. 또 폭우에다가 슈퍼 태풍까지 북상을 하면서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기상학자들과 이 과학자들은 앞으로 이 엘니뇨가 올 하반기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또 발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온난화 경향도 이미 지금 역대 최고를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추세로 계속 좀 발달을 한다면 지금보다 점점 더 강해질 것으로 대부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올해보다 내년이 더 더울 것이고 또 역대급 기록이 나올 거다. 이렇게 대부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비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극한 호우 때도 그렇고 장마 때를 포함해서 역대급이란 말을 여러 번 썼는데 역시나 폭염도 역대급이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무더위 기세가 심상치 않은 건데 아까 저희가 보도한 대로 주말 사이에 온열 질환자도 급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계속 더워지는 겁니까? 네, 이번 주 계속 좀 더울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좀 뭐 34도를 넘었어요, 서울 기온이. 그런데 이번 이것 때문에 뭐 폭염 경보도 지금 전국적으로 좀 내려져 있고요. 기온 자체도 오를 걸로 보입니다. 서울 등 내륙 기온이 지금 35도 안팎까지 치솟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내일 서울 자체 기온도 지금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이 장마가 끝난 뒤에 덥고 습한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 본격적으로 확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찜통 더위가 지금 찾아온 것이 원인인데 이 때문에 열사병 등 온열 질환자도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9일 기준으로 해서 온열 질환자 수가 지금 1,000명을 이미 넘었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이전에 3명이었던 사망자가 1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온도 높지만 습도가 높아지면서 열사병 위험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 기온은 이번 주 점점 더 올라서 내일과 모레 서울 기온이 35도로 올해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하겠고요. 그 밖에 내륙 지방은 36도,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도 지금 계속 좀 기온이 오르는데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체감 온도가 내일과 모레 30도까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폭염과 열대야는 다음 주 중반까지 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장마 끝나고 폭염 왔다고 하는데 또 어제 수도권에서 갑작스럽게 집중호우도 쏟아져서 네, 이거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놀라신 분들도 많으실 예. 겁니다. 저도 그 양평 이동 지역에 있어서 네, 어제 깜짝 놀랐는데 이 장마가 종료된 이후 최근 이 강한 소나기가 좀 자주 내리고 있잖아요. 예. 극한호우 그러니까 시간당 50mm 이상의 비가 최근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26일에는 서울 중랑구에서 또 어제는 양천구 그리고 영등포구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직접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되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 장맛비가 아니라 소낙성 강수입니다. 기후 자체가 지금 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더위가 심할 때는 이렇게 지금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요. 상층에 찬 공기가 지금 내려온 상태에서 따뜻한 공기가 지상에서 올라가면서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는데 상하층 사이에서 이렇게 기온차가 많이 나게 되면은 저렇게 비구름이 위로 솟아오르는 정난운이 만들어지면서 강한 비구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렇게 만들어지면은 지금처럼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게 되는 거죠. 네. 8월까지는 이렇게 강한 소나기가 내릴 수 있어서 좀 주의가 좀 필요하고 대비도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주말에 있었던 또 지진 얘기를 해볼 텐데 규모 3.5의 전북 장수 지진. 이번 지진으로 산림청이 땅 밀림 긴급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지진은 이 지각이 깨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이 지각이 깨지게 되면 이 그 위를 덮고 있던 이 토양도 또 좀 문제가 생기는데 이 토양이 분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계절 자체가 여름철이잖아요. 봄과 가을에는 괜찮은데 이
여름에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그 위로 비가 많이 내려서 스며들기 시작하겠죠. 네.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산림청에서 긴급 조사를 하게 된 건데 이 장수 지역의 지진 전문가들과 함께 긴급 조사에 들어간 것은 일단 산사태 우려 때문입니다. 땅밀림이 이제 있게 되면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사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 산사태 가능성 이 큰 한 200여 지역에 이제 긴급 문자를 발송하고 대피 등 이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거고요. 일단 땅 밀림 긴급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보강 작업과 함께 산사태 발생 우려에 대해서 상황 파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6호 태풍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6호 태풍 상황은 조금 유동적인 상황이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현재 6호 태풍이 지금 일본 오키나와 먼 해상에서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좀 강하게 발달한 상황이거든요. 예.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앞서 김진두 기자 설명으로는 조금 비껴갈 확률도 네.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좀 자세한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화면 맞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네, 지금 이 진로도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태풍이 강하게 발달한 채 북서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당초 예상으로는 중국 쪽으로 북서진을 할 걸로 현재 예상이 됐었습니다. 예. 하지만 오늘 지금 4시에 발표된 진로도에서 지금 보시면 약간 북진, 약간 동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좀 바뀌었죠. 그러니까 예. 중국으로 상륙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약간 유동적인데 지금 태풍의 진로 방향으로 북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태풍이 중국으로 가지 못하고 약간 방향이 정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국으로 가지 못하고 우리나라 쪽 아니면 한반도 쪽 아니면 일본 쪽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이게 지금 유동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모델마다 지금 상황이 조금 다른 상황이어서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이 킴 모델인데요. 예. 네, 지금 보시면 북상하면서 태풍이 약간 정체를 하다가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예. 네, 그리고 자, 이거는 지금 보시면 영국 모델인데요. 네. 이 모델에서도 지금 중국 가까이 가서 정체를 하다가 살짝 동쪽으로 이동하려는 모습이 좀 보이죠. 우리나라 하지만 쪽으로 살짝 방향을 네, 틀고. 하지만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예. 자, ECMWF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조금 다른데요. 예. 자, 여기서는 가지 못하고 조금 정체를 하다가 방향을 일본 쪽으로 네, 예. 틉니다. 그래서 다음 주말 이후에 일본 쪽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조금 더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 쪽으로 갔다가 우리나라 부근까지 제주도까지 영향권에 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별로 예. 지금 모델을 네.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유럽 모델과 미국 모델이 지금 우리나라 쪽 가까이 오거나 아니면 일본 쪽으로 가는 진로를 지금 택하고 있어서 내일 오전 11시에 기상청에서 더 좀 자세한 내용을 분석해서 수시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한 강도로 발달하고 있지만 움직임은 유동적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내일 브리핑을 통해서 한 번 더 태풍 상황은 확인하겠다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정혜윤 기상재난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